미국의 독립과 자유를 상징하는 자유의 여신상에서 반이민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난민 신청자를 적법한 절차 없이 무차별 무기한 구금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정책에 대해 중지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한 뉴욕 1원 한인 2세가 올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다양한 인종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수계 우대 정책을 폐지합니다. 올해 2분기 맨하탄 집값이 크게 하락하고 신축 주택 거래 건수가 급감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국의 독립과 자유를 상징하는 자유의 여신상에서 반이민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시위대 중 한 명은 지상 30m 높이의 자유의 여신상 하단부까지 올라가 경찰과 대치하다 체포됐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독립기념일이었던 어제 자유의 여신상에 올라 이민세관 단속국 폐지를 외치던 한 여성이 경찰과 약 4시간 대치 끝에 구금됐습니다. 시민단체 라이즈 앤 레시스트는 최근 불법 이민자 부모와 자녀들이 격리 수용되는 등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관용 정책을 비판하며 이민세관 단속국을 폐지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자유의 여신상 앞에서 시위를 펼쳤습니다. 미국의 독립과 이민의 자유를 상징하는 자유의 여신상 앞에서 트럼프 정부의 강압적인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펼친 셈이지만 연방법상 자유의 여신상에 현수막을 거는 것이 금지돼 있어 7명의 시위자는 뉴욕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시위대가 체포되자 오후 2시경 일행이었던 콩국의 이민자인 테레즈 오쿠무라는 40대 여성이 동상 하단을 타고 올라가 지상 30m 높이에서 시위를 펼치면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뉴욕 경찰은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해 4,500명가량의 관광객을 섬에서 내보내고 여성을 무사히 구조하기 위해 경찰 긴급 출동대와 해군, 공군이 투입됐습니다. 여성은 수감된 아이들이 풀려날 때까지 내려가지 않겠다며 저항하다가 4시간이 흘러서야 경찰에 협조하고 동상에서 내려와 구금됐습니다. 이날 시위를 펼쳤던 시민단체 회원 아네트 과디노는 오쿠무의 고공시위는 사전에 얘기된 것이 아니었다며 불법 이민이라는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있는 어린 아이들의 비극을 알리기 위한 시위였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어제 독립기념일을 맞아 트럼프 대통령은 242년 전 오늘 미국의 독립선언문 채택을 기념하며 모든 참전 용사와 군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함께 나누자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 메시지를 통해 미국의 독립선언과 영국과의 독립전쟁 과정을 설명하면서 우리의 자유는 미국 영웅들의 피와 땀, 희생을 통해 얻어졌다는 점을 절대 잊지 말자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2년 전 오늘 56명의 미국 대표자들이 독립선언문을 채택했으며 그들은 전 세계에 미국은 자유로울 것이고 독립할 것이라고 공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명과 재산, 신성한 명예를 바칠 것을 맹세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인류 역사의 진로를 영원히 바꿔놓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참전 용사와 군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함께 나누자고 밝혔습니다. 난민 신청자를 적법한 절차 없이 무차별, 무기한 구금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정책에 대한 중지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미립국 부모와 아동의 격리 수용을 금지하고 재결합 명령이 내려진 지 일주일 만에 두 번째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제임스 보아스버그 판사는 행정부를 상대로 난민 무차별 구금을 중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미국 시민자유연맹 측의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보아스버그 판사는 조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가 있는 난민 신청자를 무차별적으로 구금할 수 없다며 시행 중지 가처분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은 이민세관 단속국의 지침에도 난민 신청자의 위험 가능성 등을 고려한 후에 구금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를 적법한 절차 없이 무차별, 무기한 구금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판결로 뉴저지, 뉴욕, 필라델피아, LA, 텍사스주, 엘파소, 디트로이트 등 ICE 필드 오피스 5곳에 적용되며 국경 검문소에 도착해 본국 송환 시 박해나 처벌을 받을 상당한 우려가 있음을 밝힌 난민 신청자 1000여 명이 해당됩니다. 한편 지난달 26일 샌디에고의 연방법원이 미립국 부모와 아동의 격리 수용을 금지하고 재결합 명령을 내린 지 일주일 만에 이 같은 판결이 내려져 두 번째로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정책에 타격을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새 예산안에 불법 체류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법률 지원을 받지 못했던 추방 위기의 이민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정부는 새 예산안에 불법 체류자들의 변호사 비용 등 법률적인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210만 달러를 포함시킨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추방 등 이민자들의 법률적인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1,500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추방 위기에 처한 이민자에 대한 법률 비용 지원이 전혀 없었던 만큼 이번 예산안에 예산이 포함되면서 그동안 법률 지원을 받지 못했던 이민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 추방 재판 등은 민사 재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이민자들은 변호사 도움 없이 재판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한편 시라큐스 대학교 사법정보센터가 공개한 추방재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7년 동안 미 전역에서 추방 소송에 회부된 이민자 371만여 명 중 변호사 도움을 받은 이민자는 168만여 명이었으며 나머지 203만여 명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한 뉴욕 일원 한인 2세가 올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이 미국 내 공직 진출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등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기 위한 국적 이탈 신청 건수는 모두 382건으로 집계됐다고 뉴욕 총영사관이 3일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 203건과 비교해 88% 증가한 것이며 2016년에 비해서는 무려 144%가 급증한 것입니다. 국적 상실 신고도 지난해 상반기 608건에서 올해 854건으로 40%가 증가했습니다. 국적을 이탈한 한인 2세 대부분은 미국에서 출생해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동시에 한국 국적도 소지한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입니다. 이처럼 해마다 한국 국적 포기자가 늘고 있는 것은 미국 내 공직 진출이나 사관학교 입학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선천적 복수 국적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가 18살이 되기 이전부터 앞다퉈 이탈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한인 2세 남성의 경우 만 18살이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 이탈을 하지 않으면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게 되고 한국 체류 시 징집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국적 이탈을 위해 필요한 출생과 혼인신고 등의 가족 등록 업무도 지난 6개월 동안 603건이 처리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8%가 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다양한 인종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수계 우대 정책을 폐지합니다. 아시안 학생 차별 소송이 재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정책 폐지가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법무부는 3일 소수계 우대 정책 권고 지침 철회를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입학 전형에서 인종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한 지 7년 만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폐지한 것입니다. 소수계 우대 정책 권고 지침 철회는 각 대학들의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하버드 대학이 입학 전형에서 아시안 학생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소송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입학 전형에서 인종을 고려하지 않고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입니다.
지난 2014년 하버드 대학을 상대로 아시안 학생 차별 소송을 제기한 Student for Fair Admissions가 최근 인종 요소를 배제하고 성적으로만 선발하면 합격자 중 아시안 학생 비율이 43% 증가한다는 하버드 대학 내 내부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아시안 학생 차별 소송이 오는 9월 정식 재판 개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의 소수계 우대 정책 권고 지침 철회 결정은 이번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미 전역 대학의 입학 정책이 크게 바뀔 수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한층 가열될 전망입니다. 노아은행이 뱅크 엔터프라이즈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노아은행은 연방 재무부로부터 23만여 달러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경제가 낙후된 지역에서 금융 서비스를 활발히 펼친 은행들에게 주어지는 뱅크 엔터프라이즈 어워드는 올해 모두 113개의 은행이 선정돼 총 2,280만 달러의 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 노아은행의 신흥 수행장은 수상 소감으로 미주 한인은행 중 유일하게 뱅크 엔터프라이즈 어워드 프로그램을 수상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사회적 취약계층에 일자리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지원해 나가는 데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노아은행은 2012년과 2013년, 2014년, 2015년에도 연방정부로부터 뱅크 엔터프라이즈 상을 수상해 26만 달러에서 41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 2분기 맨하탄 집값이 크게 하락하고 신축 주택 거래 건수가 급감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2018년 2분기 맨하탄 주택 판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맨하탄 지역의 코앞 콘도 판매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더글라스 엘리먼이 발표했습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연도별 2분기 기록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신축 주택 거래 건수가 급감했는데 이 기간 매매 건수는 1년 전 556건보다 36.7%나 줄어든 55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고급 주택 거래도 지난해에 비해 16.8% 줄어들었습니다. 집값 역시 크게 하락해 맨하탄 지역의 주택 평균 매매가는 209만 567달러로 지난해보다 4.5% 떨어졌습니다. 올 2분기 맨하탄 코앞 콘도의 중간 매매가는 11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5% 하락했으며 특히 신축 코앞 콘도의 중간 매매가는 19.2%나 폭락한 267만 3,18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고급 주택의 중간 매매가 역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1% 하락했습니다. 이처럼 주택 거래가 3년 동안 하락세를 지속한 가운데 주택 재고 물량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2분기 맨하탄 주택 매물은 6,985채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7% 증가해 8년 만에 최고 수준에 달했습니다. 북부 맨하탄 지역도 마찬가지로 올 2분기 주택 매매 건수는 1년 전보다 12% 감소한 23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현재 맨하탄 주택은 가격 조정기에 있으며 앞으로도 이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 3명 중 1명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부모와 동거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인 이유였으며 주별로는 뉴저지주가 동거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전국적으로 부모와 동거하는 밀레니얼 세대 자녀의 비율은 2016년 기준 34.4%로 10년 전에 비해 5.4%가 상승했다고 경제 전문지 월스트리트이 발표했습니다. 주별로 뉴저지주 내 부모 자녀 동거 비율이 45.8%로 1위를 차지했고 다음은 커네티컷 41.5%, 뉴욕 40.4%, 로드아일랜드 39.7%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젊은이들이 부모와의 동거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였는데 부모와 동거할 경우 독립해서 살 경우보다 생활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와의 동거율 상승의 또 다른 원인은 학자금 대출금 상환에 대한 부담과 내 집 마련 비율이 53.3%에서 47.7%로 감소한 것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10년 전에 비해 평균 초혼 연령이 2년 늦어진 점도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인 1.5세들이 주축이 된 비영리 단체들이 일제히 한인타운 노숙자 쉘터에 대한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 한인 커뮤니티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인사회 세대 간 분열이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대다수의 의견과는 다른 과장된 해석이라는 지적과 함께 일부 한인단체들에 대한 실망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숙자 쉘터 건립을 두고 한인사회가 찬반 양론으로 나뉘고 있다는 지적에 한인들이 일침을 가했습니다. 일부 한인 1.5세 비영리 단체장들의 노숙자 쉘터 찬성 의견이 대다수의 의견을 대변할 수 없으며 오히려 LAC가 커뮤니티 사이에서 싸움을 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I am also 1.5. Okay, I came to America when I was very, very young. But for me, I feel most importantly, as a resident of Koreatown, as someone who works in Koreatown, as somebody who is very involved in the Koreatown community, my understanding is Herb Weston is trying to create those kinds of conflicts between the different members of our community. 다수의 한인 1.5세들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땜질식 처방에 급급한 허브 웨슨 시 의장에게 강한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 셀렉션을 했으면 그 여러 가지 셀렉션 그 사이트 중에서 우리가 고를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뭐 엉뚱한 소리 자기 파킹락까지 주겠다. 그럼 뭐 일하는 파킹락 누가 못 줘야 다 주지. 특히 민족학교 등 한인 비영리 단체들이 한인타운 노숙자 쉘터 찬성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면서 한인 커뮤니티 내에선 비영리 단체들과 시 당국과의 이권 연계설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비영리 단체장들이 이에 대한 해명에 나섰지만 우리가 만약에 어포러블 하우싱 받을 수 있으면 다른 분들한테 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예, 아닙니다. 근데 증명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LAC를 도와 정치적 실리를 추구하려 한다는 따가운 눈총은 더욱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잘 해보겠다 앞으로. 그러니까 네가 뭐 너네가 시키는 거 내가 열심히 하겠다. 이런 제스처로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굉장히 민심을 거스르는 정치적인 제스처로밖에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공개적으로 한인타운 노숙자 쉘터 찬성을 외친 데이빗 유 시의원, 그리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일관해온 LA 한인회와 LA 한인상공회의소에도 한인 여론을 외면했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말을 듣지 않는 LAC의 불통 운영이 지역사회에서 심각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만큼 관계당국과 관련 단체 모두 좀 더 현명하고 똑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마리화나 특별 소비세 부과가 주민 발의안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LAC 의회는 오늘 마리화나 판매 시 1%의 특별 소비세와 마리화나 관련 행사 티켓 판매에 $5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발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마리화나 특별 소비세 부과로 인해 확보된 예산은 마약 범죄로 타격을 입은 소수계 커뮤니티들을 대상으로 의료와 교육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는 데 사용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발의안은 LAC 의회의 최종 승인을 거친 후 오는 11월 6일 중간선거에서 투표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국무부가 여권 분실과 도난 신고서 양식 개정을 위해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합니다. 국무부는 3일 연방관보를 통해 DS64 양식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견들은 백악관 예산관리국에 접수된 후 검토 과정을 거쳐 양식 개정에 반영됩니다. 뉴욕 맨하튼의 상징적 건물 중 하나인 플라자 호텔이 카타르에 $6억 팔리게 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카타르 국영 카타라 홀딩이 호텔의 전체 소유권을 매입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907년에 세워져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플라자 호텔은 1969년 뉴욕시 랜드마크 보존위원회로부터 랜드마크 지위를 받았고 월드오프 아스토리아와 함께 국립역사 건축물로도 지정된 건물입니다. 하와이주 해변에서 특정 화학물질을 함유한 자외선 차단 그림을 바르는 행위가 주 법으로 금지됩니다. 하와이 주지사는 산호초와 해양생물 보호를 위해 유해 화학 성분이 들어간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해변에서 자외선 차단제 사용을 금하는 법률은 하와이주가 미국 내에서 처음이며 법률은 2021년 1월부터 발효됩니다. 미주 한인경찰협회가 경찰이 되길 희망하는 한인들을 위한 경찰 채용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브로드 애비뉴에 위치한 카페 리아에서 열리는 세미나는 협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직 한인 경찰들이 직접 나와 경찰 업무를 소개하고 경찰 채용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몇 차례 비와 소나기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83도, 섭씨 영상 28도, 밤 최저 기온은 63도, 섭씨 영상 17도. 토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일요일 역시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